안녕하세요. 주니어 에세이 상반기 성장 보고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현재 메가톤 클라우드 AWS 사업 부문에서 클라우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를 소개드리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그동안 IT 관련 행사에서 개발 직무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인프라 관련 직무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서 아쉬웠던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동안 제가 지나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올해 상반기를 지나온 경험을 직무 관련 목표로 OKR 기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인프라 엔지니어 직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분야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워라벨이 아닌 워라블의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간단하게 두 용어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워라벨은 일과 일상에 대한 분리와 그리고 균형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워라블은 워라벨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워라벨의 반대말로 일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들의 삶에 대한 차이는 예를 들어서 워라벨을 선호하는 이들의 경우 퇴근 후에 충분한 여가 시간이나 취미생활로 자신의 일과 일상생활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삶에 대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반면에 워라벨을 선호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일상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일과 관련된 영감을 얻을 때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면서 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워라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오기 전까지 제 인생 일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사회복지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IT 분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바야흐로 1997년으로 흘러가서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97년 여름 이맘때 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 17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11살이 되던 해에 취득했던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계기로 해서 2018년도에 IT 업계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7번의 IT 관련 분야 프리랜서 경험을 지나오면서 IT 분야를 전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년도에 시스템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프라 엔지니어 직무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직무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직무를 소개하기 앞서서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네트워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네트워크가 여기서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트워크는 저희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과 단말 장치만 있다면 가정이나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서로 연결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과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어도 인간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실시간 채팅 기술, 그리고 원하는 자료를 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는 파일 서비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도 모두 네트워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시스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또는 클라우드 환경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게 될 텐데요. 잠깐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직접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구매하거나 또는 호스팅 업체를 통해서 서버를 임대를 받고 그리고 IDC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에 입주시켜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만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여러 단계의 일련의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먼저 최소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서버 스펙을 결정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서버를 발주하게 되실 겁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전산실이나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입주시키고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환경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OS 설치와 같이 여러 단계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온프레미스 환경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구성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모든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추상화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잡한 절차들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즉, 서비스 운영 환경을 매우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의 개념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시스템 구축 절차에 표준화를 실현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게 되는 사용자들은 물리적인 환경을 의식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언제나 즉시 원하는 IT 자원들을 제공을 받고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IT 자원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때문에 장비 노후화의 염려도 없고요. 제가 SA로 근무하기 이전까지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직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IBC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클라우드 분야 SA로 직무를 하게 되면서 이전 직무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편리하다는 점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클라우드 환경은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인 CSP에서 모든 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은 CSP에서 제공하는 리소스에 대한 기능들을 정의한 API들을 호출해서 필요한 IT 자원을 즉시 제공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나 혹은 인스턴스와 같은 추상화된 개념과 동일하게 공통 모듈 형태 기능으로 정의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호출해서 클라우드 내부 서버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리소스를 생성해 원하는 자원을 편리하게 제공을 합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정말 단순해 보여도 클라우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 덕분에 API를 활용해서 표준화된 작업 절차에 따라서 테라폼과 같은 코드베이스를 활용한 동일한 인프라 환경에 재구축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도 테라폼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넓은 서비스 범주의 제품군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서비스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알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붉은 박스에 해당되는 데브옵스 개발자 도구랑 그리고 기본 서비스,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다른 서비스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해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건 커다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스 아키텍트 업무에 대해서 AWS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루션스 아키텍트는 AWS를 대표해서 고객사들에게 클라우드 전략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전환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실 말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거나 혹은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건들을 파악을 하고 비즈니스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를 제안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성된 아키텍처를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현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기존 구성에서 개선 포인트를 찾아서 일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즈니스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정말 사용성이 비슷한 방식의 기능들도 정말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AWS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VPC라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논리적 망분리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 각 VPC 네트워크 내역의 인터넷 통신이 단절된 구간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예시로 두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WS에서 제공하는 역할 중에서 VPC 피어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서비스는 모두 서로 다른 네트워크 내역 간에 통신이 필요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고객이 제시하는 다양한 요건 중에서 저희는 단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능한 기능이나 서비스들을 모두 나열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앞으로 이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관리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특성상 아무래도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안 돼요, 설명해주세요, 제안해주세요, 더 좋은 방법은 없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라는 말이 저는 1년간 정말 많이 들었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클라우드가 뭔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주요 기능과 개념들이 뭔지 이해를 하고 싶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기능과 서비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을 잘 알아야 더 잘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이 처음이라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업무 중 하나로 필요할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이문 교육이랑 실습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 이제 이런 저에게 있어서 나 자신을 성장하게 해주는 소소한 즐거움의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반기에 업무와 관련된 경험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OKR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OKR이란 Objective and Key Result의 약자인데요.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첫 번째 목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자라는 점인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 범주의 제품군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9년도 3월 기준으로 AWS에서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약 6천여 개 이상의 기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발표를 진행하는 순간에도 AWS에서는 기능이 출시되고 있을 만큼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바뀌어 있어. 뭔가 막 기능이 출시가 되어 있어. 새로운 이미지가 막 출시가 되어 있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세운 목표 중 이제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저는 누군가 단순히 만들어둔 틀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는 것보다는 그 틀을 왜 사용하는지, 이해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기술은 본래의 방식을 탈피해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배경 지식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2023년도 올해 상반기 3월 AWS에서 제공한 핵심 컴포넌트 중에서 아마존 EC2라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기능은 EC2 인스턴스에서 UEFI 부팅 모드를 사용해서 이 부팅 모드에서 인스턴스를 부팅할 수 있게 된 기능이 출시된 내용입니다. 감이 잡히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단말장치에서 운영체제가 올라오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 새로운 기능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빠르게 출시되는 새로운 기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기술의 기반이 되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설정한 목표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자인데요.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인지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지 과정을 인지한다는 말은 되게 말장난 같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아는 것과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객관화해서 구분하는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에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연습을 최대한 실현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남들에게 설명해보고 그리고 내부 세션을 진행하면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혹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아실까요? 망각곡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잊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학습한 내용을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이제 1일 후, 일주일 후, 또 한 달 후 같이 복습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은 쉬워 보이지만 이 이론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언제 학습을 했는지 계산을 해봐야 하고요. 학습한 양이 늘어나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을 적용한 스터디 플래너를 올해 상반기에 구매를 해가지고 학습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소중한 취미생활인 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소중한 취미생활을 접목을 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쉴 수 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는 현대인들 중에서 생각보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여행 키트라는 걸 통해서 올해 4월부터 4달 동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상반기에 지나온 경험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다들 본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이야기해주세요. 그 전공이 아니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은 업무를 직접 하시면서 익히게 된 거면 클라우드나 이렇게 그 공부하시는 게 직접 부딪히면서 다 익히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된 건지. 저는 2018년도에 IT 보안 국비 지원 교육을 통해서 IT 쪽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